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제가 기숙학원에 가서 아주 값진 경험을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번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어 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잘하길 원했는데 저는 좀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공부를 잘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그거를 내가 노력이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기숙학원에 보냈습니다. 이 기숙학원에 보내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사촌형 셋이 있는데 셋 중에 둘이 기숙학원을 갔거든요. 갔다 와서 전부 다 좋은 대학교 가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붙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숙모들한테 듣고 엄마가 이제 보낸 거죠. 때는 바야흐로 2006년에서 2007년도로 넘어가는, 제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은 기숙학원을 보냈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기숙학원에 보낸다고 하면은 제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걸 알아서 저희 엄마 아빠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 저쪽에 안성 이런 데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저희 얘기하고, 그때 저희 차가 SUV였거든요. 제가 뭐 트렁크를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몸만 타죠. 어디서 밥을 먹고 또 어디 가서 내렸는데 갑자기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장학습 같은 거 왔나 보다. 에? 근데 방학인데? 겨울방학에 무슨 현장학습을 가?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더니, 이제 너는 여기서 35일 동안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에? 엄마 무슨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하는가. 안성에 있는 땡1 기숙학원이었어요. 근데 이 기숙학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정말 외지에 있습니다. 아빠 차나 뭐 본인이 운전해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막 공장처럼 막 큰 건물들이 있고 그런 데가 가끔씩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건물들 보면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 건물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고속도로 어디 중간에 길이 있나? 이런 생각 한 번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 곳에 있는 게 바로 기숙학원입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데 있는지 몰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데 있는지 점점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미쳤냐고 이러면서 땡깡을 막 썼어요. 다 컸는데, 중학교 3학년이면 다 컸죠. 땡깡을 막 써도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는 이미 여기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줬대요. 그러다가 진짜 군대처럼 운동장에서 막 인사를 해요. 군대 들어갈 때 여러분 연병장에서 인사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그냥 저는 놀러 가는 줄 알고 후리하게 입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사하고 어디 강당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이불이랑 이런 것도 엄마가 다 챙겨왔더라고요. 이불이랑 내 짐이랑 책가방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강당에 쫙 풀어요. 지금부터 군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도 수련회처럼. 처음에는 약간 수련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련회도 처음 가면은 자, 자진할 기회 준다. 열흘 동안 자기가 가져온 술이나 담배 다 꺼내도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애들이 막 지레 겁먹어서 다 갖다 내긴 하는데 결국에는 일일이 다 검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련회를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계속 갔는데 그때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검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야 뭐 그때 뭐 담배 뭐 이런 걸 안 했고 술도 전 지금도 못하고 어차피 저거 다 그냥 군기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했는데, 진짜 여기 기숙학원은요 전부 다 뒤지더라고요. 참고로 지금 이 기숙학원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없어진 것도 영상 끝에 말씀드릴게요. 왜 없어졌는지. 어쨌든 그렇게 하나 다 뒤지고 나온 애들 있잖아요. 바로 옆에서 엎드려 뻗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여기는 찐이구나, 진짜 수련회가 아니네 하더니 이제 짐을 챙기고 숙소에 배정을 받아요. 숙소는 4명이서 한 생활관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미토리 형식으로 2층 침대 2개가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는 거예요.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밖에 없어요. 방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항상 공용 화장실을 가야 되고,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잖아요. 대화 자체가 금지예요. 대화하는 거 걸리면 뒤져요. 이 뒤진다는 게 진짜 뒤지는 거예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쯤 얘기했으면 기숙학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숙학원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기숙하면서 자면서 개처럼 공부만 하는 학원이에요. 그래서 군대식인데, 군대는 삽질하고 막 정신교육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군대랑 똑같은 패턴인데 군대에서 삽질할 그 시간에 여기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군대는 그래도 주말이라도 보장을 해줘요. 주말에는 군인들도 뭐 포상을 따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엎드려서 책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코인 노래방 같은 것도 있어서 코인 노래방도 갈 수 있고 한데, 거기는 주말에도 공부를 합니다. 주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걔처럼 공부를 시켜가지고 공부의 능률을 좀 올려주는 곳이 바로 기숙학원입니다. 그래서 35일 동안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만 갇혀있는 딱 그런 구조예요. 첫날에는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잘 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수련회 가서 점호 같은 거 하잖아요. 수련회에서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5화열 맞춰가지고 좀 앉아있고, 그래서 뭐 몇 번만 이상 없나 막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짐 다 풀고 서로 얘기할 시간도 없이 바로 그냥 청소부터 하라고 막 윽박 지른 거예요. 진짜 개 윽박 질러요. 그래서 청소 막 깔끔하게 해야 된대요. 아니면은 혼난다 이렇게 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야지 하고, 막 걸레질도 그 2층 침대에 그 틀 있죠, 옆에 틀, 아무 필요 없는 그 틀도 막 걸레질로 다 닦아야 되고, 책상 막 위아래 다 닦아야 되고, 심지어 침대 밑에도 닦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좀 어색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약간 중학교 때는 좀 가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오가 상해가지고 저희 4명 방 안에 있는 애들 다 그냥 침대 밑은 좀 가오 때문에 안 닦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호가 시작되는데, 방문 앞에 다 이렇게 나와서 차를 타고 서 있으래요. 알겠다고 차를 타고 딱 서 있었어요. 옆에 방 교관이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손에 죽도 있죠. 검도할 때 쓰는 그 이만한 죽도, 이 죽도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설마 저거로 때리나 하고 죽도로 들고 와서 방 보고 나오더니 1번 방 전체 엎드려, 다 엎드려 시키더니 죽도로 그 자리에서 빵댕이 10대를 그냥
그냥 개풀파워로 빵빵빵 때린 거였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진짜,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 애들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떨고 있다가 이제 저희 방 들어왔어요. 방 점검을 할 때 저희 4명 다 같이 들어가서 보는데 막 2층 침대 그 프레임 닦았다 했잖아요. 거기 막 봐요. 깨끗하네. 막 책상 이런 데 보다가 갑자기 침대 밑에 어깨를 한 요 정도 엎드려서 넣으시더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이러면 너는 집안에 먼지가 안 나와요. 먼지가 딱 나온 거예요. 이거를 딱 보고 있더니 쓱 봐요. 나가서 엎드려. 나가지고 엎드려서 10대 맞았거든요. 진짜 뒤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맞았던 것 중에 가장 아픈 거예요, 진짜. 그 다음부터 생활관 쭈르르 다 맞았어요, 진짜. 안 맞은 생활관이 없어요. 그게 첫날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2층 침대에서 자려고 이제 하는데 같은 또래끼리 만나서 통성매 하다 보면은 좀 금방 친해지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자고 하면은 괜히 설레잖아요. 학창시절에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잡담 좀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근데 여기 진짜 너무 개빡세지 않냐? 엉덩이 존나 아프던데 하자마자 제가 3번 생활관이었거든요. 3생활관 얘기한 놈 나와. 저 5대 또 맞았어요. 진짜 개처럼 때려요. 개 뒤진다고 제가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개 뒤져요. 그리고 일정이 어떻게 되면 다음날 군대처럼 똑같이 6시에 기상합니다. 6시에 기상해서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그때 겨울방학이었거든요. 군대처럼 밖에서 점호하고 실내에 들어가서 식판에 식사를 해요. 솔직히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사람들이 안 친하잖아요. 안 친하니까 진짜 야, 내가 이거 지옥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침에 내가 왜 나가서 이렇게 떨고 있어야 되고, 내가 왜 방학을 했는데 집에서 따뜻한 엄마 밥이 아닌 시판 밥을 퍼가지고 이걸 또 학교에서 먹던 거를 처먹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만감이 교차하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아침에 일어나서 점호하고 밥 먹고 바로 강당으로 가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바로 영어 듣기입니다. 그 와중에 아침에 진짜 애들 다 졸려서 이러고 있는데 영어 듣기 하고 있어요. 영어 듣기 막 풀어요. 틀리잖아요. 그럼 커트라인이 3개예요 3개 밑으로는 한 번당 5대씩 맞아요. 진짜 이것도 미친 듯이 맞는 거예요. 매일 아침 맞아요, 매일 아침. 그러고 나서 일과가 어떻게 되냐, 학교랑 똑같습니다. 뭐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수학 수업, 10분 쉬고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국사 수업,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쭉 스케줄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야자까지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자유시간이 없어요. 밤 9시까지 야자를 하고 9시 반까지 들어가서 10시에 청소를 하고 점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진짜 그냥 싹 다 공부예요. 밥 먹는 시간 빼고. 그래도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억지로 왔지만 그래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 막 맨 앞에 앉아가지고 안경까지 쓰면서 막 공부하고 했어요. 사실 이게 잘 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처맞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매일 영어 단어 시험을 봐요. 100개를 보는데 100개 중에 커트라인이 10개예요. 그리고 한 개 틀릴 때마다 한 대예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엎드려 뻗쳐하고 40대씩 맞아요. 또 40대 한 번에 맞으면 너무 피멍이 들어버리니까 할부를 때려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10대, 점심에 10대, 저녁에 20대 이런 식으로 애 나눠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더 아파요. 한 번 때린 데가 상처가 나 있으니까 거기 위에 또 때리잖아요. 그거 뒤집니다, 진짜로. 그리고 또 가장 억울했던 게 뭐냐면은, 억울한 건 아니고 규칙 중에 이거는 조금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쉬는 시간인데 보통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애들 막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하잖아요. 절대 못하게 해요. 쉬는 시간에도 책을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화장실 갈 때도 영어 단어 책 같은 거 있죠, 무조건 들고 나가야 돼요. 안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매 쉬는 시간마다 교관들은 안 쉬나 봐요. 교관들이 이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바다리 딱 하고 죽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책 안 든 애 있잖아요. 너 일로 와 하고 바로 세대, 이거는 그래 좀 약해요, 세대. 근데 세대도 여러분 맞으면 뒤집니다, 진짜로. 왜냐면 그 교관들이 풀파워로 때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관들은 어디서 맞냐, 이제 고시공부나 아니면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만 하기에는 좀 자본적으로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공부도 같이 할 겸해서 그 교관분들도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부하다가 공부 스트레스 저희한테 막 개푸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때리면서. 합법적이진 않죠, 사실. 그래서 교관분들이 따로 있고 선생님들이 따로 있었어요. 선생님들은 근데 정말 다행히도 너무 다 착했어요. 착하고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잘하는, 수업 시간이 재밌게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다 라가리 파이터예요. 지금 어디 스타 강사 한두 번 됐을 거예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은 좋아했는데 교관분들은 싫어했죠. 어쨌든 그 교관분들이 계속 이제 복도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영어책 보는 척하면서 눈치 보면서 얘기하고, 뛰면은 5대예요. 그리고 또 뭐 하면은 파급력하기 20개 해야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심지어 웃긴 게 영어 단어 시험을 그날 채점해서 때리잖아요. 그날 이제 영어 단어 시험을 보고 그걸 싹 다 걷어가고 다음날 아침에 반이 있거든요. 저희 학년은 예비 고1반이었는데 2반이 있었어요. 2반. 제가 1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자, 1반 황윤선, 김성철, 신성우 나와서 엎드려 있어. 그럼 복도에 다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 있고 한 명씩 가면서 개천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군대도 적응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적응을 하고 애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단 여자애들이랑 말을 못 섞는다 했잖아요. 개 뒤진다고 했잖아요. 여자애들이랑 말 섞다가 걸리면은 체벌이 50대인가 그랬어요. 여자애들이랑 혹시 모를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때는 2차 성징이 일어날 때고 정말 이제 성욕에 대해서 엄청 발달할 때고 이럴 때니까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자애들이랑 말 한마디도 못 섞게요. 절대로. 2반에서 한 명이 여자애들이랑 말
섭다가 진짜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적응을 하는데 가끔 이제 비상한 애들 있잖아요. 비상한 애들이 탈출을 해요. 군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탈영하는데 정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기숙학원 여기는 사실 뭐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말지 그냥 탈출을 해버려요. 다음날 어떤 애가 자기 깁스한다고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새벽에 창문 열고 그 밑에 배관 타고 내려가다가 찌찌찌직 해가지고 떨어졌대요. 엉덩이로. 그러니까 꼬리뼈 쪽이 나가버린 거예요. 개웃긴 게 뭐냐면 쿵 떨어지고 너무 아파서 으악 하면서 여기 딱 봤는데 바로 뒤에 교관이 이러고 죽도 들고 서 있었대요. 다행히 너무 심각하게 좀 뼈가 부러진 것 같아가지고 교관이 때리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 자기 다리 한쪽 내주고 퇴소했어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저거 다리 한번 부러지고 하면 한 달 정도 깁스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무슨 생각이냐면 와 리브러 개부럽다. 나 다리 한 대만 누가 뭐 쇠파이프 같은 걸로 쳐줄 수 있냐 진짜 이런 얘기하고 왜냐면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이 모인 지옥 그 자체였으니까 거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애초에 기숙학원 안 가죠.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뭐하러 기숙학원을 보내요 부모님이 돈 나가게. 그 기숙학원이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싼 데였거든요. 질풍노도의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또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다. 싸워서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퇴소해요. 근데 이게 부럽기는 한데 퇴소를 하면서 계약서로 써놓은 게 뭐냐면 남은 금액은 환불을 못 받는다. 그거 어쨌든 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거의 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싸워서 퇴소도 하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 생활이 이제 적응이 될 무렵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은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재밌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좀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뒤에서 몰래 막 떠들었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착하게 웃으면서 너네 떠들지 마 알겠지? 선생님 화난 무서워 이렇게 하고 수업을 다시 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고 나서 이 수다를 참지 못하고 또 소근소근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근데 또 굉장히 인자하게 웃으면서 떠들지 말라고 했지 너네 이따가 거기 교무실로 와 하고 나서 교무실로 이제 두치어 가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다리를 절면서 나왔어요. 교무실 딱 가는데 선생님 표정이 진짜 딱 안 좋은 거예요. 너네 내가 떠들지 말라 그랬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평소에 너무 재밌는 선생님인데 화가 엄청 나시고 되게 무섭더라고요. 야 너네 내가 떠들지 말라 그랬지. 엎드려. 딱 3대만 맞춰. 뭐 여기서 하루에 10대도 많은데 3대 정도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진짜 죽도록 이거는 야구하셨나 봐요. 허리랑 다 써가지고 팡 한 대 맞는데 대가리에서 전기가 터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게 1인칭 시점이잖아요. 네, 그 떠든 새끼가 저였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탁 한 대 맞는데 대가리에서 번개가 바바바박 야 이거 뭐야 야 나 이렇게 세게 맞은 건 처음인데 한 대 더 맞으면 너무 아프겠는데 했는데 2대째 바로 팍 날라오더라고요. 이야 진짜 이때부터 이렇게 고개 꺾이고 여기서 눈물이 이미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야 이거 3대째 진짜 잘못했다고 빌까 3대 맞았는데 잘못했다고 빌까 할 때 이미 여기까지 오고 있었어 선생님이. 팡 치는 순간 이제 빡 하고 나서 진짜 교무실에서 대성통곡을 한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울려고 대성통곡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였어요. 난 거의 칼에 안 찔려봤지만 칼에 배를 찔린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우와 하면서 막 교무실에서 선생님 다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허벅지 막 비비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선생님들도 우리들을 왜 재밌게 하는 거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인 거야. 조심해야겠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 수업 시간에 안 떠들었어요. 아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기숙학원이 엄청나게 감시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냐 교무실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여기 뒤에 서랍 있죠. 한 요 정도의 크기로 조그마한 모니터들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박혀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각 반별로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수업시에 공부하다가 졸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수업하는데도 안중에도 없이 반천장의 스피커에서 티틱틱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졸고 있으면은 티틱틱 1방 황윤수형 교무실로 튀어 이러면 교무실로 개 튀어가가지고 또 개쳐 맞아야 돼요. 왜? 잤으니까. CCTV 교관을 한 명 박아놔요. 그 교관은 교무실에서 이렇게 CCTV만 보고 있다가 쟤 잔다 쟤 이름 뭐지? 하면은 책상 번호별로 이름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이름 보더니 쟤 1방 황윤수형이구나. 카메라 딱 켜면 여기서 티틱틱 소리가 나요. 1방 황윤수형 교무실로 튀어 딱 이 한마디예요. 그러면은 교무실로 개 튀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무실에서 또 개쳐 맞고 잠 깨가지고 올라가서 공부하고 하루에 한 2번씩은 이거 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왜 고속도로가 한가운데 그렇게 기숙학원을 지어놨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탈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가 안성 톨게이트 지나서 몇 킬로 안 가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출하는 사람이 저희 학년만 온 게 아니잖아요. 예비 고2, 예비 고3 재수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재수생들은 물론 자기 말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비 고2 이런 사람들도 많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탈출해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잡힌 사람도 있어요. 톨게이트 거의 다 왔는데 거기서 잡힌 사람도 있고 들어와가지고 아쉬워하더라고요. 톨게이트 거의 다 왔는데 잡혔다고. 세상에 또라이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인 막 이런 도시에 있으면 탈출해서 지하철 타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못하게 시골 외곽 고속도로 쪽에 있는 겁니다. 기숙학원들이.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기숙학원은 잘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돌아가가지고 저는 역시나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계시는 혹시 학부모님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의 학부모가 계신다면 기숙학원 보내지 마세요.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가지고 기숙학원에서 했던 수많은 친구들 중에 대학교 잘 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보내지 마세요.